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병살인이라는 슬프고도 무거운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간병살인은 간병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가족이 피간병인을 살해하는 비극적인 사건을 뜻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비극으로 치부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와 연결된 현실입니다. 사건의 시작 강도영 씨 이야기. 2021년 청년 간병인 강도영 씨 사건은 간병살인 문제를 세상에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언론은 처음에 강 씨를 아버지를 굶겨 죽인 페르나로 보도했지만 탐사보도 매체 셜록이 사건의 이면을 조명하며 여론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당시 휴학생이었던 강 씨는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간병하며 하루 종일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고 지자체 복지체계도 현실적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강 씨 사건 이후 많은 이들이 간병살인의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간병살인의 현실. 강 씨 사건 이후에도 간병살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간조선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1심 판결이 나온 가족간병살인 사건만 28건입니다. 이 중 상당수는 배우자가 배우자를 혹은 자녀가 부모를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피고인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속에서 간병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우울증과 수면제 복용, 죄책감까지 겹치며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병비의 현실. 간병 파산. 간병비 부담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간병비는 연간 약 10조 원에 달하며 하루 간병비가 12만에서 15만 원에 이를 정도로 높은 수준입니다. 가족들은 간병을 위해 간병실직을 겪고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간병 파산에 직면합니다.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은 아직 미흡합니다. 예산 삭감 논란과 제한적인 시범사업은 가족들의 부담을 완전히 덜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과 한계. 보건복지부는 간병비 부담 완화 정책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와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은 간병비 부담을 크게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지원 대상과 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예산을 삭감하거나 정책 시행을 미루면서 가족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간병비 부담을 해결하려면 더 확실한 대책과 예산 투입이 필요합니다. 간병살인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간병 부담을 가족에게만 전가하는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강도영 씨와 같은 청년 간병인뿐만 아니라 돌봄의 부담을 견디지 못한 이들이 끝내 도움을 얻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게 돌봄을 하는 모든 이들이 자기 삶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를 향한 논의와 대책이 시급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격려가 됩니다. 감사합니다.